2018년 1월 1일 날 저러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1월 1일 날 이러고 나더니 바로 판문점에 만나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심다 이래요. 첫째는 평화, 두 번째는 심었다요. 이게 기념식수예요. 이게 기념석이에요. 뭐다고? 심었다고. 꽃이 피었다, 열매가 맺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었는데 왜 싹이 안 나냐 지금. 그래. 어? 금강산으로 지금 대의원대에 가야 되는데 벌써 끝났다고 생각을 해. 이제 병아리 태어났는데 언제 알라냐냐. 아직 시간 걸린다고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걸 잊은 지가 오래됐어 벌써. 우리는 2년 지나고 기별이 없으면 없는 걸로. 기억할 건 뭐냐면 후계 지도자는 남쪽을 처음 와요.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을까요? 방명록에 뭐라고 썼을까요? 기억이 안 나. 그죠? 4.27 만세만 하지 그때 뭔 얘기했는데 다 기억 없어. 그냥 만세만 했대. 좋은 선언이야. 아주 좋았어. 뭐라고 썼을까요? 이게 문제라고. 4.27에 뭔 얘기냐고. 당연히 평화 얘기겠죠.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인데 평화의 시대가 왔고 이것이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이 뽑은 카피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뭐라고요? 시대 정신이 평화고 뭐라고? 시작. 끝! 시 아니에요. 시작했다고 이제. 태어났음 이런 얘기예요. 이제 시작했음. 결승전까지는 많이 남았죠. 기억할 게 뭐라고요? 왜 자주라고 안 썼을까? 아, 그 통일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푸건 이게 3세대 지도자예요. 전쟁은 할아버지 때 얘기해요. 그렇죠? 김일성 주석 때 얘기라고. 전쟁하고 아무 기억이 없어.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랬죠? 그러면 남북과는 왼수신 거는 그건 할아버지 때 얘기고 어떻게 해보자고. 그래. 새로 시작해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평화와 화합되는 게 뭐예요? 정전 끝내자 그 말이죠. 그리고 끝났다죠. 끝났다고. 왜 끝났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끝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평화를 합의를 한 거고 그리고 드디어 세상에 노조 셀주하고 필증 나온 지 70년 만에 사장을 처음 만나요. 2차 세계대전 어쨌든 미국이 갑이잖아요. 70년 만에 처음 만나고 하는 게 그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를 해요. 왜 미국 대통령이 만나줬을까요?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아니에요. 1월 1일 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시민들이 자기 지역 국회의원 다 편지를 써요. 뭐라고? 야, 좀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 핵이 날라온다 그러잖아요. 미국 본토에 시민들 입장에는. 그동안에는 운반 수단이 없으니까 터져서 거기서 터지지. 그러니까 우리 아들만 미군 안 가면 된다, 야. 근데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 2017년 얼마나 살벌해요. 화염과 분노. 그러니까 북이 뭐라 그래요? 미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말은 세상이 제일 세요. 지도에서 없애본데 우리는 5,000년 된 나라고 너희는 240년 됐다. 그래서 지도에 지워본데 중국도 소련도 그런 말을 못해요. 북은 그래. 뭐 죽자고 하면 뭐 너만 죽냐? 나만 죽냐? 이게 어떻게 돼? 간다들이 싸움을 하는데, 그지? 40m를 딱 하니까 이쪽에서는 담배를 딱 피더니 바로 혀에다가 담배를 끄더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칼 들고 있는 거. 아이고 형님 이랬지. 이게 기세죠, 기세. 담배를 딱 피는데 바로 혀에다 끄더래. 어떻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 야 말로 해야지. 이게 일합을 겨룬 거죠. 이거는 그래서 만나라 그래요. 왜? 핵 가진 나라끼리는 서로 안 쏘자고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합의한 게 뭐예요? 더 이상 시험 안 할 테니까 니들도 훈련하지 마.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야 미국 시민이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건 트럼프라서 만나준 게 아니라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12일이에요. 다음날 바로 지방선거가 있어서 완전 싹쓸이 했죠? 왜? 홍준표가 그때 당 대표였어요. 북에 다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아니 우리는 평화할 건데 끝나본 거예요. 그러자 6월 14일 날 이 공동성명의 내용이 여기도 조미관계 평화체제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그 이전의 모든 합의는 비핵화가 1번이었어요. 이제는 핵이 3번이에요. 왜? 일단 그래 서로 안 쏘는 걸로 한다. 두 번째는 항구적이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세 번째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북비핵화가 아니에요. 뭔 뜻일까요? 북이 핵을 안 쓰면 너도 안 쓴다고 있어야지. 그럼 뭐예요? 핵우산이죠? 핵우산. 우리나라에는 핵이 없지만 미국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야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북이 핵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한반도가 안정적이었어요? 사람도 겁나 착각이에요. 북이 핵을 개발할 건 너무 복잡했다. 북이 핵 개발하기 전에도 정전이었어요. 핵을 개발하기 전에도 그랬어. 문제는 핵을 개발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 얘기가 쏙 들어갔지. 그럼 뭐예요? 군대를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쟁 안 난다잖아. 거기다 전방이 이미 인재 양구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니 사거리가 15,000km라는데 그럼 거기 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전방에 원래 어디였어요? 이순신, 이성계 장군도 젊어서는 두만강, 압록강에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고흥에 근무하다가 부산에 근무하다가 나중에 한양 오는 거거든요. 전방이 어디였어요? 두만강, 압록강이었지. 인제 양구, 임진강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67년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순서가 이렇게 됐다는 거구나. 근데 지금도 맨 북비핵화요. 그렇게 합의한 적이 없어요. 한반도의 비핵화고 전제는 평화체제. 새로운 조미관계면 뭐 제재, 적대행위하면 안 된다죠. 물론 하나도 안 지켰어요. 뭔 얘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쉽지가 않죠. 왜 쉽지가 않을까요? 차차 말씀. 미국은 왜 저 약속을 못 지키나?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 트럼프가 사기꾼이라서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열어가지고 이제 한반도는 이제 안보 시대가 아니다. 놀랍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보 주상주의, 총력 안보 체제인데 안보 시대가 아니래. 그래서 평화로 왔대. 이 얘기를 6월 14일 날 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남북은 합의를 했어. 6.15도 14도.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요? 야, 드디어 여기서 했잖냐. 이 얘기. 미국이 안 한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협정에 당사자들이 모여갖고 정전 끝 평화 단협 합의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남북 합의를 해봐야 뭐라고 회장이 안 돼.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 뭔 권한이 있냐고요. 왜? 인감도장이 없잖아. 도장이 없다고 사장이 나왔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남북 군사회담은 북측 대표들이 뭐라고 그래요? 회담을 공개하자 그래요. 왜 그럴까요? 뭔 얘기만 하면 잠깐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북측 대표 그래. 도장을 갖고 나와라. 우리도 노조가 교섭을 하는데 국장님이 뭐만 했다. 잠깐만 계셔보시고. 그럼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왔냐? 결재권자가 나와야지.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는 도장 갖갔는데 도장 갖갔어? 도장 없으면 그만해.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이 다 무산된 거예요. 왜? 왜? 주권이 없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나오래? 야, 미군 사령관이 나오니 네가 왜 나왔냐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 그래? 그 사정 아시면서 뭐까지 사정 아시면서. 그러니까 14선에 뭐라고 돼 있어? 종전 선언하는데 3자 또는 4자 이렇게 했어. 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 그 대한민국도 깨워줘야지. 그래.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 왜? 원래 자격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9월 달에 군사 합의서까지 해요. 그런데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 도장이 지금 인감이 아니 들어요. 나무 도장이 들어요. 이걸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금강산을 가나보다. 곧 이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래서 이때 합의한 게 온통 평화예요. 평화라고. 평화. 그렇구나. 그럼 평화란 게 뭘까?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사실은 분단 통일은 있지만 평화 그러면 저게 분단의 영구 합법화인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끼리 평화하고 잘 살자는 얘기냐? 평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소극적 평화가 있어요. 뭘까요? 어쨌든 전쟁은 안 나게 막는 것. 이걸 억제라 그래. 억제를 하려면 무장을 해야 돼요. 적극적 평화는 뭘까요? 진정한 평화는 부대를 무기를 쌓는 게 아니라 무기를 줄여야 평화가 오죠. 그렇잖아요. 그걸 4.27 합의는 핵심이 군비를 축소하자. 근데 저건 전제가 뭐냐면 왜 군비 경쟁을 하는 이게 불신과 적대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신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요? 둘이 왼수야, 두 집이. 둘이요? 둘이 왼수야. 근데 옆집에 택배가 왔는데 사시미 칼 세트가 왔대. 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더한 걸 그래. 우리는 도끼 세트를 준다. 왼수면 갑자기 공기총을 했대. 오늘 어떻게 해? 엽총을 사야지. 근데 이 집하고 저 뒷집은 너무 사이가 좋대. 그래갖고 형부하고 막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칼 샀네. 그럼 뭐라고 해요? 저 집은 방어를 해갖고 그렇지. 이제 회에는 뭐가 제철이다. 똑같이 사시미 칼을 샀는데 적대적인가 신뢰한 게 달라요.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 공기총을 했대. 그러면 뭐라고 있을까요? 사냥. 그렇지. 올해 꽁사냥이 어디가 가능하냐. 그 해마다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차이가? 적대인가 신뢰인가. 그렇죠. 그럼 적대 관계는 둘 다 개고생이에요. 신뢰하면 같이 쓰자죠. 그러니까 신뢰하면 핵을 개발했다 그러면 야 같이 쓰면 안 될까? 근데 적대하면 저 핵은 무섭고 미국 핵은 좋은 핵이다. 야 북핵은 겁나 똑똑해갖고 민증 검사에서 남쪽만 죽이고 북쪽은 안 죽이냐? 이게 이런 아니 북이 남쪽을 공격하는데 15,000km를 대기권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오는데 3시간 20분 걸려요. 판문점에서 서울 오는데 50km예요. 그럼 50km면 되는 거를 핵을 그렇게 해가지고 3시간 20분 만에 서울에 떨어뜨리면 평양은 무서울까요? 그런데 그 핵은 무섭대. 근데 미국 핵은 아주 착해가지고 민증을 검사해서 조선인민공화국은 싹 살상이고 대한민국 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핵이 봐줘요? 봐줘요? 아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 아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왔죠? 이거는 그래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핵심이 뭐라고?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협정은 이 핵심이 뭐였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4.27 합의는 단계적 군축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왜? 그래서 평화 뒤에 뭐가 붙었어요? 번영이 붙었다고. 번영이 뭔 뜻이야? 너도 줄이고 나도 줄여서 이걸 어디다 쓰자? 딴 데 쓰다지. F-35 사지 말고 어떡하자고? 학비 임금 올려줌 이거 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4월 달에 합의하고 9월 달에 해놓고 그의 국방 예산이 다음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산 8.2% 올라. 이게 이명박 박근혜 2배쯤 예산이 늘어나요. 무기 도입비용은 13.7%인데 박근혜 때 3배예요. 그럼 뭐야 이게? 아니 잉크도 안 말랐는데 군비를 축소하지 더 늘려버려. 그럼 이때만 그런 거냐? 아니야. 2020년이 됐어요. OECD 국가 중 최고예요. 무기 구입비가 11%.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때 2배예요.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했는데
훈련비를 60%나 증액해요.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했죠? 못했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안이 9월 2일 날 국회에 넘어왔어. 뭐라 그래? 재원이 부족하대. 그래놓고 국방비는 어마어마하게 늘렸어. 어떻게 늘렸을까요? 이렇게 돼.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100조를 무기 사고 300조를 쓰겠대. 300조. 300조가 그럼 감이 안 오시죠? 국방비가 올해 최초로 50조였고 내년에 53조예요. 53조 어느 정도 돈이 되는가 하면 5,100만 명 국민 1인당 100만 원을 주면 51조예요. 51조. 해마다 저만큼 쓴다고요? 이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돌아볼 거인 거죠. 아니 예산이 없다고 2차 재난지원금은 주지도 않아놓고 이렇게 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4.27 합의가 끝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의 상징인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된 거예요. 끝났다. 트는 의무는 왜 이러냐? 왜 이래? 좋은 합의 다 해놓고 왜? 군사조건이 뭐예요? 어떤 무기를 어떤 조건으로 얼마큼 살까 누가 결정해요? 사람들은 문재인이 마시가 아니에요. 그건 주권력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인데 2달 만에 그때가 최악이었어요. 화염과 분노, 지구에 지운다. 5월 달에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났더니 6월 달에 독일의 G20 정상회담을 갔는데 해결할 힘이 없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G20 정상회담 발표문에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된다고 한 줄만 넣어주라 그랬더니 노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트럼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됐고 이때 대통령 지지율 70%가 넘었어요. 취임한 지 2달이. 근데 나한테 힘이 없습니다.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 재가동되고 금강산 하나?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인. 이게 10월 10일에 백악관의 기자가 물어봅니다. 남북이 9.19 합의해가지고 곧 이제 한단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그래요. 승인 없이는 안 되지. 그랬더니 기자가 물어봐요. 그렇게 써도 되냐? 승인.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고상한 말을 써요. 그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트럼프는 아싸라죠? 안 돼. 뭘까요? 인감은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남북 간의 합의가 뭐라고? 공증을 안 받아가지고 구속력이 없다죠?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회가 그걸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끼리 합의만 끝나본 거지. 이게 소위 말하는 한미동맹. 말이 동맹이지. 저건 뭐예요? 예속이죠? 그래서 당장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떠. 뭐 이런 동맹이 다 있냐. 운동권 용어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얘기했어. 뭔 이런 동맹이 있냐. 이거는 왜 저래 미국은. 트럼프가 또라이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료를 보시면 왜 그런가 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왔는가 하면 국방 예산 다 했고 군산 복합체라고 있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군산 복합체. 우리가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너무 모릅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군사비를 제일 많이 써요. 2등 중국이고 한국이 10등이고 브라질이 11등인데 2등부터 11위 국가가 쓰고 있는 군사비를 다 합쳐도 미국 혼자 쓰고 있는 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한 1,000조쯤 돼요. 그래서 미국을 일명 천조국이라고 해요. 국방 예산을 1,000조를 쓴대. 우리가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50조. 얘들은 1,000조를 써요. 응? 왜 저렇게 많이 쓸까요?
미국은 독수리 오용제예요. 뭔 얘기야? 미국의 국방부는 미국을 지키는 부서가 아니에요. 어디를 지킬까요? 지구를 지켜요. 그 독수리 오용제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외무부가 없어요. 외교부는 어디서 해요? 국무부가 우리말로 치면 내무부예요. 뭔 얘기일까요? 지구를 관리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군이 주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군은 나발이 관리하도록 어때? 그러니까 미국은 나라 세우고 한 번도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9.11 테러 이전까지는 나라 지키는 부서가 없었어요. 미국한테는 아무도 못 대드니까. 근데 테러 탁 터지니까 국토안보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요. 아, 우리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산을 써요. 그래서 한 해 미국 정부가 2015년에 쓰고 있는데 국방 예산이 전체 행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의 54%가 국방부예요. 올해도 무려 57%가 국방부 예산이에요. 국방부 예산이에요. 뭘 말해요? 미국으로 움직이는 것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군산복합체고요. 그럼 군산복합체가 뭐예요? 무기를 팔아야 된다죠. 무기를 팔려면 군축을 하겠다면 뭐가 돼? 너 지금 내 무기 안 사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죠? 그래서 4.27, 9.19 합의를 했어. 어떻게 한다고? 너 이제 무기 안 산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내 나와바리를 좀 벗어나겠다는 얘기야? 이게 되죠? 이 얘기. 근데 미국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예요? 얼마나 한심한 나라냐면 지금 지구를 지킬 일이 아니에요. 왜? 아니 코로나로 22만 7,400명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지금 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는 미국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나 되니까 이렇게 모여서 자유롭고 강연을 하지. 우리는 사망자가 455명인데도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 500배가 많아요. 뭔 얘기예요? CNN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보다 더 많다는데 정확히는 2배가 넘었대요. 5대 전쟁이 뭘까요? 베트남전에서 4만 7천 명, 베트남전 개입해서 11년 동안 죽어. 한국전에 3년 동안 3만 3천, 이라크전 3만, 아프가니스탄 2천, 걸프전 148명이에요. 합치면 9만 명. 무슨 뜻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7개월 동안 22만 명 죽었대요. 뭔 얘기예요? 지구를 지킬 일이 아니라 누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도 어떻게 해보라야. 국방 예산이 문제가 아닌 거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걸려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왜? 의료보험 처리가 잘 돼 있어서. 트럼프 보세요. 걸렸는데 어떻게 해? 바로 전용 병실에 가가지고 사흘 만에 나가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민들 같으면 의료보험 안 되는 사람이 6천만 명이에요. 미국에 의료보험 안 되는 사람. 돌아봐야 될 건 뭐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한테 군사주권을 이양하고 나라 안보를 맡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사실 다 나왔어요. 뭐 할 거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주권을 찾아와야 정전을 끝내거나, 아니, 인감도장을 찾아와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도장이 없다는데. 그렇죠? 그 도장 찾아왔다. 이제 나하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야 되죠? 예. 근데 도장이 없어.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랑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하죠. 응? 그래서 최근에 북이 논평을 냈어요. 뭐라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고 했더니 미국이 꿈도 좋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이 논평을 뭐라 그랬어? 참 꿈도 야무지다. 돌려주겠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안 하고 그렇지. 원래 친구적으로 끝나지. 그렇죠. 정전체제 없이는 인권과 민주주의도 없다. 왜? 정전체제는 국가안보, 안보지상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인권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그 다음이에요. 헌법이 국가방부 밑에라고. 헌법 32조의 최저임금이. 국방부는 예외죠. 왜? 안보니까. 두 번째는 군사주권 휩쓰면 안보관계 아무리 합의를 해봐야 사진이나 찍고 이벤트나 하지, 저건 몇 달 지나면 아 저건 또 정권 초에 잠깐 깜짝 쇼를 한 거구만. 그렇게 되죠. 나중에 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우리 세금을 무기도신 복지에 안 쓰면 애들 용돈도 줘야 되고 우리 노후도 없다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우리도 다 2, 30년 전에 어디 가야 될까요? 요양원을 가야 돼. 왜? 자식들이 부양을 못하니까. 또 요양원은 보건복지 예산이 돼야 숙고가 현실화되고 좀 존엄 있게 노후를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수용소죠. 현실에 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지만 내 노후가 이렇게 끔찍할까 봐 너무 슬프다. 뭘 해주려고 그래도 수가 자체가 이 제도를 언제 도입했어요? 노무현 때 설계했다가 이명박 때 시행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전통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니까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래요. 외환위기 이후에 전부 일자리가 불안정이니까 이 집도 부모님, 이 집도 부모님, 이 집도 형제끼리 다 분란이 나죠. 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요양제도를 도입하자. 근데 정부가 예산을 조금 들이고 하려면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하라고? 요양원 원장들은 그냥 불법으로 지금까지 임금 떼먹고, 그죠? 없는 사람 있다고 가짜로 해놓고 자기 조카 아들 다 요양보호사라고 등록해놓고 이렇게 빼먹은 거죠. 노조를 만들어서 법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럼 문 닫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일하다 쓰러지면 바로 입소를 해야 돼요. 현실이. 그런데 우리가 가고 싶거나 믿고 맡길 만한 요양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현재 이 제도는 방법이 없어. 그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37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무기 사느라고 돈이 없죠? 이 얘기를. 요는 그렇구나. 결국은 무기를 안 살려 그러면 도장을 찾아와야 되고 정전체제를 끝내서 그래 이 얘기죠. 원래 민주주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사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두환 때는 국방부가 나라 예산의 35%를 썼어요. 그래서 군부 독재라고 그래요. 전쟁 때는 더 썼겠죠? 문민정부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25%로 줄어요. 최초의 비육사예요. 김대중 정부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로 돼요. 더 이상 안 줄죠? 왜? 경상병이 많아서. 군대 60만 유지해야 되고 무기를 사야 되니까 안 되죠. 이게 민주화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군축이더라. 그래서 군사비 세계 10위니까 복지는 꼴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그래. 군축을 해서 세금으로 내 노후에 쓰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자.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쓰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학교 비정 노동자들이 정규직 대비 80% 임금을 달라고 해. 필요한 예산이 1,800억이야. 이게 F-35 비행기 한 대값이야. 어디다 쓸 거냐.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 쓸 돈이 없어요. 응? 왜? 국방비는 우선 배정하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상임위가 어딜까요? 국방위예요. 왜?
지역구에서 하고 아니 국방 예산을 손댈 수가 없으니까. 왜? 국방에서 손대면 너 반미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선호하는 상임위 어딜까요? 국토교통이. 왜? 우리 동네 도로 까는데 다 나오잖아요. 국방위는 가갖고 발언도 못해. 송영길이. 유엔살은 족보도 없다 그랬다 뭐라 그래? 너 반미냐? 이래. 족보가 없잖아요. 뭐라 그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형을 형이라도 부르지도 뭐라고 하면 너 반미야? 너 빨갱이냐? 요새는 빨갱이 정도가 아니지 뭐요? 종북이에요 종북. 왜? 대치하고 있는데 무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뭔 얘기야? 응? 그걸 투자로 뭐라 그래? 적을 이롭게 함. 이적. 더 나가면 이게 뭐가 반국가적. 이게 되죠? 그러니까 국방위는 가봐야 아무 예산 심의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세금을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써야 되겠다. 그 얘기죠? 사실은 세계 최대 시민운동은 군축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OECD 평균보다 우리가 국방에서 한 2배 반쯤 써요. 지금 50조 쓰잖아요? 35조는 다 눈먼 돈이에요. 우리가 비슷한 규모에 우리가 만일 정전체제만 아니라 그러면 병력을 한 10만 명으로 충분히 하도 다 계산이 나와 있어요. 더욱이나 현대전은 인해 전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정전체제에서 군축을 지금까지는 금기였어. 금기. 그 얘기하면 너 반미냐? 너 종북이냐? 있단 말이야. 이제 그래 사회적 의제로 그래 못 됐죠. 지금 왜? 말을 못 꺼내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라 겨우 평화 이렇게 한 거야. 이건 종교인이다. 그래서 이게 전면의식이 돼야 되고 이것이 왜? 시대가 그렇다는 거야.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호 확증 파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MAD. 이게 미쳤다는 뜻이잖아요? MAD가 대한민국의 기밀이에요, 기밀. 왜? 아니, 온 국민이 이걸 다 알고 있었어. 아, 전쟁은 불가능하군. 다 알아버리면. 보이스피싱 그만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보이스피싱은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야, 전쟁 안 난대. 북도 알고 미국도 안 돼.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그러니까 뭐야? 미국 방위산업체가 봤을 땐 천하의 호갱이지. 호갱이겠죠? 우와, 전쟁 난대. 그럼 뭐라 그래요? 비장한 표정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무기 안 사. 우리를 호구로 하냐? 안 산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훈련 안 하겠죠? 왜? 추가하고 광고 있는데 안 사면 광고비만 나가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산 얘기예요. 뭐라 그래? 군사훈련 안 한다 그래. 기자가 물어봐. 아니 우방과 안보가 중요하지 않게. 트럼프가 뭐라 그래? 깜짝. 여러분 유튜브 가보세요. 우리말 자막까지 다 번역돼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괌에서 한국 한 비행기 왔다 그러는데 100억 든다. 그 돈을 왜 거기다 쓰냐? 뭐라 그래? 워게임이라 그래. 전쟁 놀이하는데 왜 100억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해? 전쟁 나지도 않을 건데 왜? 왔다 갔다 해봐야 북이 안 한대. 왜 그래? 나도 한번 싸워봐? 어디 대서양 넘어서 한번 싸워볼까? 예, 고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동쪽으로 쏘면 태평양을 지나가지고 보스턴 앞바다에 떨어뜨리겠다. 서쪽으로 쏘면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다. 한번 보여줘봐. 이거 북은 어떻게 한 1000km만 쏘죠? 2000km 쏘면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본토에 안 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뉘라? 아베가 그러면 형님 나는요? 그건 모르지. 일본이 2000km예요. 응? 괌이 3000km예요. 하와이가 4000km예요. 2017년에 뭔 일이 벌어져요? 괌에다가 점을 4개 찍어놓고 내가 한번 쏘아볼 테니까 그래 니들이 미사일 방어막 있다 그러니까 한번 맞춰볼래? 그러죠? 무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연평도에 포격전이 벌어졌는데 응?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포가 자주포예요. K9이라고. 그걸 만드는 게 창원의 현대 로템이에요. 내가 직접 그 노동자 들었어요. 포를 쏘았는데 앞으로 나간 게 50%.
안 나간 게 30%, 뒤로 나간 게 20%래. 포가. 그 조사가 나왔어요. 로템에. 근데 내가 걱정이 돼서 물어. 야, 그랬더니 아무 걱정은 안 해. 왜?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음. 뭐가 문제냐? 포병이 잘못 쏨. 근데 조사 끝났을 때 포병은 제대하고 없어. 늘 이리 왔대, 방산이. 뭔 얘기예요? 헬리콥터를 만들었는데 떠들더니 갑자기 날개가 없어. 어디 가불잖아요, 수리원이. 잠수함을 사왔는데 물속을 못 들어간대. 뭔 얘기예요? 아니, 천안함 사태하고 통영함을 만들었더니 3조짜리예요. 세월호 사건이 났어. 끌고 오라니까 뭐라 그래? 물속에 못 들어가는데요? 물속에 못 들어간대. 근데 3조를 썼대. 이게 다 눈먼동이죠. 왜? 전쟁 나고 쏘아보기 전까지 성능이 검증이 안 돼요. 근데 미사일 방어를 했다는데 내가 쏠 테니까 맞춰봐라. 못 맞추면 뭐가 돼? 지금까지 팔아먹은 무기 다 꽝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쏘지 마. 안 할게. 그래서 안 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쏘았는데 못 맞추면 어떻게 돼? 미국산 미사일 다 구라네. 그러지. 그럼 어떻게 돼? 무기 하나도 안 팔리고 반품한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가 쏘고 지가 맞췄다고 와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맞는 경우가 10%도 안 된대. 지가 쏘아놓고 지가 쫓아가 맞추는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총을 쏘았는데 새총을 도로 맞춘다는 게 그게 이론이나 가능한 얘기지.空중에서 벌어진 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근데 실험했는데 맞췄대. 근데 실전에 한번 해보자. 내가 여기 4방 쏠 테니까 그리고 쏘는 시간 정확히 얘기해 줄게. 좌표 정확히 얘기해 준다. 네가 맞춰봐라. 이게 미국이 뭐라 그래? 만나자 그러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도 훈련 안 할 테니까 너도 안 쓰는 걸로. 됐지? 그러니까 북이 어떻게 해? 가오가 있지. 그래서 일본 아빠한테 한 개 딱 떨어뜨리지.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갑자기? 북은 야 그래도 가오가 있지 쏘아야지 마. 그걸 어떻게 해요? 고각으로. 제대로 쏘면 4,000km인데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딱 일본 아빠한테 떨니까 갑자기 일본이 옆에 있다가 그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딱 그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정리합니다. 요약 정리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시험에 나올 얘기만 딱 정리해 주려고. 오늘 얘기 뭐 들었냐 그러면 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 끝나고 나서 뭔 얘기 했어요? 아주 좋은 얘기 했어요. 뭐가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소장님 우리 노조에 교육정리했어요.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괜히 듣고 너무 좋았다. 다 공감한다. 이건 다 구라예요. 뭔 얘기냐? 5가지 얘기를 했다. 시험에 나올 얘기 5가지만 딱. 요점 정리를 다 해준다고. 왜? 지금 우리 집중력이 1시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반 했으면 어떻게 돼? 기억이 안 나. 1번 답 3번에 쓰고 하여튼 좋은 얘기는 써놨는데 대체로 그렇죠? 그래 항상 시험 칠 때는 많이 맞은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친절하게 아주 정리를 해줘요. 1. 뭐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전 출입.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전쟁이 안 끝났다고 생각을 안 한다. 집단 불감증. 뭐랑 똑같아? 술 처음 마시면 아 취한다. 필름 끊기면 안 취했다 우기지? 우겨. 그렇죠? 예. 정전 그러면 야 무슨 되는 얘기를 해라 지금. 그렇죠? 두 번째는 선결 조건 뭐입니까? 정전을 끝내야 된다. 전쟁을 끝내야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와야 인권도 자유도 민주주의도 뭣도 있는 거다. 전쟁 앞에는 속수무책이지 않냐. 3번 사병에 왜 최저임금을 안 줄까요? 네. 안보가 위에니까 헌법보다 위에니까 안 줘도 돼요. 편의점 사장은 망해도 줘야 돼. 농민들도 이주 농자 이시키면 농사가 수해로 작파가 나도 임금은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는 안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땅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삽으로 판다, 포크레인으로 판다. 선택 기준이 뭘까요? 자본주의는 간단해. 어떤 게 싸냐죠? 응? 그러면 묘자를 쓰려면 삽으로 팔까요? 포크레인으로 팔까요? 요즘은 포크레인. 포크레인. 싸니까. 군대는 땅을 삽으로 팔까요? 포크레인으로 팔까요? 삽으로 팝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일당 하루 종일 시켜도 10,000원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삽질.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대한민국 군대 용어. 소주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소주 이렇게 쓰죠. 왜? 소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술이에요. 태권도는 태권도. 그랬어요. 김치는 기무치. 일본이 먼저 등록해가지고. 온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온돌이에요. 왜? 방바닥을 데피는 것은 고조선일이 우리밖에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전부 말장을 신고 신발 신고 들어가죠. 그리고 침대에 자죠. 왜? 바닥이 차니까. 우리는 바닥을 따뜻하게 해놓고 침대에 자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거기다 전기장판을 깔죠. 미친 짓이잖아. 어디서 자면 돼요? 바닥에 자면 돼요. 바닥에.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가면 기숙사를 가잖아요. 보통 4인실이 있어요. 겨울에 애들이 어디서 잘까요? 침대와 침대 통로에 잡니다. 왜? 거기가 따뜻하니까. 그런데 이제 침대 위에 전기장판 깔기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 아예 전기 온돌 침대를 사죠. 그냥 바닥에 주무세요. 침대는 바닥을 못 덮이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방바닥이 따뜻한데.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옥스퍼드 서전에 온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방식은 돌을 대표하고 난방을 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저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웜, 스톰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삽질이 고유용어가 됐어요. 왜? 21세기에 삽으로 땅을 파는 데는 군대밖에 없어요. 왜? 애들은 모아놨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쪽 땅 파다가 야, 그거 아니라는데? 그럼 메꿔. 또 그 뒷날 딴 데 파. 아니래. 또 메꿔. 왜? 힘은 펄펄 넘쳐나는데 시킬 건 없지. 어떻게 해? 맨 삽질을 땅만 파고 있는 거죠. 땅 팠다가 메꾸고 또 팠다 메꾸고. 그래야지 애들이 힘을 쓰면 밤에 또 잘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 피는 뜨겁고 힘은 넘쳐나는데 힘을 못 쓰면 어떻게 해서 맨 쌈나고 막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늘은 그래 저산을 팠다가 내일은 저산을 팠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포크레인 파야지 뭔. 아니 대학 가다가 부모님이 쇠어 빠지게 소 팔아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집에서도 안 시키는 삽질을 군대 가서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고 학력의 청년을 데려다가 삽질을 시킨대. 그럼 포크레인은 있죠. 포크레인 모셔져 있어요. 안 써.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침대 온돌 얘기한 거는 그냥 일상활에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침대 위에 전기장판 이런 거 까지 마세요. 그냥 바닥에 주무세요. 아시겠죠?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을 한다고.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왜? 아니 집에 갔더니 침대가 없으면 살림이 어렵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침대입니다. 침대예요. 침대만 치우면 집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미친 짓이에요. 응? 침대 혼자 지가 24시간 차지하고 있어. 집을. 집의 주인이 침대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침대 위에 또 모셔요 또. 그러죠? 이게 뭔 짓이냐고.
공간 활용을 생각해 보세요. 침대만 없어도, 각 방에 침대 3개만 빼도 방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새끼를 약간 샜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하면 전부 기억나는 게 온돌밖에 없지? 무슨 평화 군충제 있는데 갑자기 온돌방 얘기를. 집에 가자면 야 침대 빼자. 뭔 얘기야 지금. 어제 교육 같은 침대를 빼야 된다. 오늘 정전체제 얘기했어요. 아시겠죠? 응? 평화 군축을 해야지 뭔 침대 빼기 운동을 해. 그래서 지금 삽질을 하다 그 얘기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는 소극적 평화는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반전이야. 적극적 평화가 뭘까요? 그치.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오늘 핵심 얘기가 그 얘기라고. 평화는 두 종류가 있는데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를 해야죠. 너 갑자기 똑똑해진 것 같다? 야, 시당 원래 강좌를 갔다 왔잖냐.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딱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뭐라 그래? 아이고 공부 좀 왔다고, 그지? 또 약간 비웃겠지?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는 왜 국방비를 최고로 증액하고 있을까요? 제일 쉬운 답변. 문재인이 맛이 갔다. 배신이다. 실망이다. 인권 변호사가 저럴 수가 있냐? 아니에요. 왜요? 군사 주권이 없어서. 인감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못 쓴다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북을 만나면 내 사정 알지 않냐? 그럼 뭐라 그래? 성의껏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서. 왜? 종전선언을 해보자 그랬지. 안 한다 그랬잖아. 안 한다 그랬죠? 종전선언은요, 북이 안 한다 그래. 왜? 미국의 비준도 안 받는 선언이에요, 선언.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을 갑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기적을 한 줄 아세요? 종전선언을 하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상하원 합동회의 하기 전에 팍스뉴스에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전선언은 선언에 불과하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해. 명분이 보수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썼다 해요. 응? 그게 뭐라고? 인감이 없으니까 피해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군축평화가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시에 쓰자는 거다. 이런 것이고 이제 마칩니다. 마치겠는데 이게 로마인들은 노예의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노예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이다. 이게 노예의 정의예요. 노예가 비참하다. 뭐 GDP가 낮다. 이런 게 아니에요. GDP가 우리가 세계 10위다. 그게 아니에요. 뭔 얘기일까요? GDP가 세계 10위고 군사력이 6위라도 뭐라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으면 뭐이다? 노예다요. 노예다. 권한이 없잖아요. 인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 노예 중에 제일 안타까운 노예가 뭘까요? 지가 노예인지를 모르는 노예다. 그래서 남북관계 그러면 세금 오르는 거 아니야? 그래, 불쌍한 북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야. GDP가 우리가 되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야. 그럴 권한이 없어요. 뭐라고? 남북 철도를 잇기로 했는데, 응? 그럼 초사단이 가야 될 거 아니야? 판문점은 누가 걸려요? 유엔사가. 못 가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죠? 자, 못 가. 그러니까 그래 좀 가보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자, 리스트가 있는데 뭐 살래? 이거 살게. 갔다 와. 완전히 길거리 양아치죠? 그래서 국방비가 올라간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삥 뜯을 게 없죠? 이쪽은 계속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려면 이걸 해야지. 통행료. 슬프죠? 이게 오늘 주제. 분단은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통행료 주인으로 살 거냐?
이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 인천이 접경지대잖아요. 네. 경기도, 인천, 강원도 접경지대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지 연평도 혹은 뭐 어업지도성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결국 우리 문명에 관한 문제다. 이게 루신이 했다는 유명한 얘기죠.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있던 길도 인적이 끊기면 없어지고 없던 길도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길이 되죠. 뭘까요? 주인의 길을 누군가는 개척해야 된다. 가시덤불을 해치고, 그렇죠? 돌뿌리도 치우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죠.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갔지만 여러 국민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평화와 통일로 가는 거 아니겠냐. 훌륭한 얘기죠. 근데 거기서 딱 끝났죠. 왜? 돌아와서 무기를 사니 잉크도 안 말랐는데 군축이 아니라 군비 증강을 하니 너랑 뭔 얘기를 하냐. 바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평양에 시민을 15만 모아놓고 그 감동적인 연설을 지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라를 까냐. 돌아가서 바로 그냥 무기 이만큼 사불더라. 거기다가 그 예산 중에 뭐도 있어요? 참수부대 예산을 6배나 늘렸어요. 북의 지도부 체포해서 제거한다는. 그러니 도대체 말의 진정성을 뭘로 믿냐죠. 그건 종이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왜? 돈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이 구속됐는데 죄명이 뭐예요? 하나가 국가보안법이야. 하나는 형법. 내란 선동죄라는 게 있어요. 내란 선동죄는 우리나라 사법사상 그게 52년 부산에서 임시정부 임시수도 거기서 통과시킨 건데 이 법이 만들어질 때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만들었는데 딱 2번 적용됐어요. 딱 2번. 박정희 때 1번, 박근혜 때 1번, 딱 2번 됐어요. 박정희 때는 어떻게 적용됐는가 하면 박정희가 한일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니까 전직 장교들이 성명을 냈어요. 병사들이 이런 때 대통령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박정희가 열받아가지고 내란 선동죄로 그 성명서 낸 사람들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2번째 적용된 게 이른바 내란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내란 선동이 됐어요. 딱 2번 적용됐어요. 그것도 박정희와 박근혜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악법인가. 만들어질 당시에도 사실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적용이 안 되고 법 만들어 딱 2건 있다고요. 2건. 말씀드리고 국가보안법은 지금 그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죠. 특히 7조 고무찬양 등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 안성 국회의원 그 이규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냈고 연말에 아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 크게 폐지 혹은 개정 운동은 크게 동력이 생기지 않겠나 싶네요. 아마 진보인들이나 그런 데도 곧 그 의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전선언은 기독교나 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1억 명 서명 운동 지금 하고 있죠. NCC가 나서가지고 WCC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 운동을 해보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몇 번 그 얘기를 띄운 거죠. 근데 미국은 폼페이오는 그럴 생각 없다. 이래가지고 또 최근에 최근에 그 달린 댓글들 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종전선언을 하자고 했더니 폼페이오가 그건 우리 생각 없다. 그 생각 없다고 그러니까 댓글들이 뭐라 그래요? 댓글을 봐보세요. 뭐라고? 그럼 결국은 니들이 나가야 되겠네. 종전선언도 안 하겠다 그러면 니들이 그냥 차라리 나가라. 이게 댓글의 내용이에요. 놀랍죠?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